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법 김영란법이 오랜 상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사회의 혁신과 한국사회의 접대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 행위의 유형이 불분명하다는 등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어서 향후 개정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김영란법이 여야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조금 전에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번 살펴보죠.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제적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4표는 권성동, 김용남, 안홍준, 김종훈 의원으로 전원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이렇게 통과됨에 따라 공직자는 1년 6개월 뒤인 내년 9월부터는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18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이 모두 범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형법에 정해진 뇌물죄는 금액에 상관없이 5만 원만 받아도 처벌받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김영란법은 직무에 관련이 없더라도 혹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입법체계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러나 부정청탁의 유형이 여전히 모호한 점, 또 금품수수 금지의 대상이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된 점 등은 위헌 소지가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네티즌들 보입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네. 또 비판하는 것은 정치권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한 네티즌은 헌법상 과잉 규제? 돈 받는 사람들 처벌하겠다는데 뭐 이리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유예 기간은 도대체 뭔가 증거 인멸하란 말인가 하며 정치권을 힐난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가 최근 발표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일상생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활용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른바 코푼 휴지 재활용 논란. 네. 화장실 휴지 재활용 논란입니다. 네. 서울시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 기한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 12월 2017년까지 쓰레기 직매립을 제로화하겠다면서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계획에 따라서 2월 23일부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홍보 전단지 40만 장을 배포했거든요. 네. 문제는 이 전단지 내용이겠죠.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한 핸드타월, 휴지,
티백 포장지, 각종 영수증, 종이 부스러기 등을 모두 종이류로 분류해서 버리고 네, 종이류로. 예, 검은 봉지, 화장실에 쓰면 그걸 검은 봉지 옮겼다가 재활용 쓰레기 봉투 넣지 않습니까? 네. 그 그 검은 봉지를 재활용해서 쓰레기 봉지 안에 넣을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네. 인터넷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네. 것이죠. 일부 시민들은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나 아기가 쓴 기저귀 역시 분리 배출해야 하느냐는 그런 문의와 민원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1일부터 전단지 배포를 중단하고 이달 중 시민단체, 자치구 등 의견을 수렴해서 상식적인 분리배출 요령, 품목 등 기준을 새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수단과장은 일부 문구가 일상생활과 맞지 않아서 시민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네. 3월 중 시민 의견을 들어 새로운 기준을 확정하고 6월까지 집중 홍보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정하겠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네. 네티즌들은 서울시에 많은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한 네티즌은 박 시장은 28억짜리 공간에 살며 쓰레기 버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겠지만 서민들에게는 그것도 스트레스 일환이다. 네. 제발 생각 좀 하며 일하시라. 라면서 박 시장을 비난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쓰레기 줄여보자더니 홍보 전단 40만 장이 쓰레기가 되었네. 라면서 서울시 행정을 비꼬았습니다. 네. 요즘 금연 정책 때문에 말이죠. 전국의 음식점 업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나 봐요. 네. 네.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들이 국가에서 강제로 시행케 하고 있는 금연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헌법 소원까지 제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요즘 굉장히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 업주들의 주장은요. 한마디로 음식점 전체의 일률적 강제는 위헌이고 직업수행 자유, 저상권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하. 1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흡연자 모임 네. 아이러브 스모킹은 아이러브 스모킹. 네. 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가운데는 금연 정책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과도하다.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 포차 등은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하. 네티즌들 의견은 갈렸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그동안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는 간접 흡연을 하면서 인내해왔다. 이제 제대로 된 국민건강증진법이 나왔는데 장사 안 된다고 헌법 소원은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업주 측을 비난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피우고 싶은 사람들만 가는 식당을 따로 만들고 비흡연 식당을 따로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네.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인가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네.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주 시대의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데. 그렇죠. 아니 한 여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 전 남편, 현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해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네. 네, 역시 보험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네.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여성의 범행이 몇 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여성의 친딸과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할 뻔했다는 아하. 것이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44살 노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5월 첫 번째 희생자인 이혼한 전 남편 김모 씨는 노 씨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어둔 음료수를 마시고 즉사했고요. 이후 노 씨와 재혼한 남편 이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인 홍모 씨는 2013년 1월과 8월 차례로 농약을 조금씩 탄 음료수나 음식을 먹고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노 씨는 또 친딸과 전 남편의 시어머니에게도 농약을 탄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노 씨가 탄 보험금은 모두 9억 8천여만 원에 달했다고 네. 합니다. 이 돈 다 어디다 썼나요? 흥청망청 썼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 쓰기도 하고요. 네.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아하. 호화생활을 해왔고 골드바와 차량을 구입하고 겨울에는 매일같이 스키를 타러 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찰은 공범과 여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두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돈 때문에 이런 인면수심의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면서 금권주의, 배금주의가 살인까지 불렀다고 사회 분위기를 질타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통과 환영합니다. 공직자들 골프 접대, 식사 접대 받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5669번님 의견입니다. 당장 19대 국회의원들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안타깝습니다. 유예기간이 그렇게 길 필요가 있을까요? 9774번님 의견입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에 대한 의견들이십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들어갑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퇴근길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심 안쪽 영등포를 영동시장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송파대로도 잠실역 방면 석촌호수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근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서부고선 도로는 안양 쪽으로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도 금천교부터 고척교를 지나 목동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미중 양강 시대에 전략적인 외교 전술이 필요하죠. 또 꽉 막힌 남북 관계나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숙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요청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헌정 사상 처음 여성이 외교통일위원장이 되셨다는데 아주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압도적인 표를 얻으셨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다들. 네, 네. 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이제 여성 외교통일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데요. 예. 이 외교와 통일 분야가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 축사에서도 이 남북 문제도 이 소프트한 스포츠 문화 외교부터 시작하겠다, 스포츠 문화 교류부터 시작하셨다 하신 것처럼 또 그러한 부분에 좀 공공 외교라든지 소프트 외교 쪽에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첫 회의를 가지셨었죠? 어떤 네. 안건들을 토의하셨습니까? 어제 안건이요? 네. 예. 어제는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기일을 잡고 네. 증인 채택하고 이런 것을 주로 했었고요. 외교부 관련된 법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법안들 통과시키시고. 예, 네. 예. 외교통일위원회가 국회에서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뭐 정부 하는 거 뒤치다거리나 하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우리가 국회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 국회가 정부가 굉장히
밀접하게 아주 세심하게 조율해가면서 국회 역할과 정부 역할을 나눠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좀 국회가 선제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정부를 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온신의 폭도 좀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외교 문제는 굉장히 저는 아주 세심하게 터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가 조율을 잘 해가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셨나요? 남북 비공개 회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동안에 남북 간에 너무나 비밀의 얘기가 많이 있어서 부작용도 있었다. 그런 점이 얘기가 지적이 됐었는데 비공개 회담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로군요. 지금은 사실 남북관계가 이제 남북관계가 투명하게 돼야 되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뒷거래 때문에 많이들 이제 비공개 회담, 밀실 회담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시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공개 회담이 아닌 경우에 또 많은 속내들을 얘기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비공개 회담이 아예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남북이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좀 속내를 얘기하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공개, 비공개 회담을 가리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 의원 국회의장이 전에부터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국회가 좀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북 문제는 조금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네. 좀 국회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이사조치 해제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종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사실 남북 관계를 조금 지금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이사조치를 여러 가지 제한을 풀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이사조치를 있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없어도 그냥 다 풀어주자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5월에 러시아에 이 김정은이 갈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승 70주년 기념일에. 네, 그렇게 그렇죠.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만나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 안 했죠.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물론 그 러시아 전승 기념일에 참석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행사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지위, 상황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러시아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지위 이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국제사회 전체와 좀 조율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건 조금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 미국 국무부의 셔먼 정부 차관이 말이죠. 그 여자분이시죠. 네. 근데 며칠 전에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한중일 과거사 문제는 삼국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침략당한 것도 우리나라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이 워싱턴의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냐 아니냐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주가를 곤두세웠고요. 어제 우리 외교부에서 한미 외교 당국 간의 접촉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부분을 어제 외통위 회의에서도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의 미 백악관 부대변인의 이야기로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 네. 후에 미국의 반응들을 보면 역사적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역사적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확인해 주는 면에서는 좀 다행스럽기는 생각하지만 예. 그러나 저는 이 웬디 셔먼이 셔먼 차관이 사실상 이 한국의 정서라든지 그동안 이 한일 관계라든지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 약간의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부가 긴밀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예. 생각합니다.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예. 네. 나 의원님께서 그 새누리당의 보수혁신 부위원장을 하셨죠? 네. 예, 특히 공천개혁 소위원장을 하셨는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당에서는 어떻게? 이거는 이제 당에 이제 의총에 보고를 하고 예. 정치 개혁 특위에서 이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에 이제 당론으로 채택한 과정이 남아 있고요. 최고위 회의에서는 한번 보고가 됐는데요. 나머지가 좀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거 되겠습니까? 내년 4월까지 가져가면 안 되고요. 네, 그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죠. 이게 제대로 하려면. 그 야당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네. 여야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기대는 해보죠. 그러면서도 네. 동시에 과연 될까? 이렇게 되면 밀신공탄 다 못하게 되는데. 예, 사실상 야당이 문재인 대표 들어선 다음에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좀 오히려요? 조금적이고. 예, 네.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 네. 여당에서는 확실하게, 여당은 좀 야당이랑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같이 해야지 어느 한 당만 할 수 여당에서는 없으니까. 예. 네. 근데 정말 이루어질까 궁금합니다. 기다려 봐야죠. 열심히 해보죠. 예. 이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북한 인권법 관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외통위 소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야 간사들이 좀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위원장이 좀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거? 네. 지금 쟁점이 뭡니까? 인권기록 보존소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하고 인권재단의 설치 문제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건 이제 여당 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북한인권법의 취지에서도 좀 서로 차이가 좀 있어서요. 차이가 있고. 예. 그런 부분을 하나씩 좀 다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경원 그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말이죠. 네. 북한이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하고 붙자는 거냐. 그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통일의 긴 과정을 본다면 네. 꼭 필요한 법안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왕에 좀 전화가 연결됐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요. 정무특보의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 3사람이 위촉이 됐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연스러운 인사는 아니죠. 네. 어떤 의미에서요? 삼권 분립 이런 얘기. 정무장관을 두거나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좀 그래요. 현역 의원들이 특보로 가는 게 조금 모양이 자연스럽진 않은 거예요.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다. 예. 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내각에 가서 장관하는 경우에 이건 우리나라 헌법이 의원 내각제 지금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정치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장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현역 의원들 장관하면서 하면 내년 4월 총선 같은데 불출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조금 임기가 짧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 또 사실은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어떤 정무적 감각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이제 이번에 임명되는 장관 경우에는 예. 너무 지나치게 임기가 짧은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맹 활약을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네. 새누리당의 예.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김영란법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여곡절 그때 통과되긴 했는데 벌써부터 수정을 해야 하느니 위헌 소지가 있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안이 본회의로 가기 직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마지막까지 진통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준 변호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사모님 때문에 그냥 그냥 그 법안이 그냥 예. 근데 저번에도 2월 국회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많이 치셨거든요. 근데 약속은 지키셨네요. 예. 예. 약속 지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은 뭐 어떻든 간에 예. 뭐 하여튼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도 찬성표를 던지셨더군요. 아니, 저는 거길 못 들어갔습니다. 아, 참. 제가 잘못 봤군요. 예. 예, 예. 제가 그 원래 좀 늦게 그 순서가였는데 아마 사정상 그게 땡겨져가지고 예. 제가 다른 방송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거기 들어간 그러셨군요. 247석이. 주길에 갔으면 저는 예. 좀 문제 있음을 뭐 생각하고 반대나 기권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는 김영란법 그 원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 김영란법 원안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정무위에서 당초 원안을 변형시켜가지고 예. 만드는 그 정무위 안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니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정무위원회에서 변형된 내용, 어떤 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당초 그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사회의 부패 구조를 뿌리 뽑겠다 해서 그 대상을 공직자만 한정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정무위에서 이제 언론과 민간 부분까지 포함시켰고요. 예. 또 규정 방식도 상당히 그 당초 원안과 달리 졸렬하게,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너무 막 그 뒤바꿔가지고 죄형법정주의 형사처벌의 구성 요건으로서 너무 그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있었고요. 예. 또 정작 이해충돌 금지를 그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초 그 부정청탁 금지, 이익 금품 제공 금지, 예. 그다음에 이해충돌 금지 세 가지 요소인데 예. 앞에 두 개는 그 정무위가 통과됐지만 이해충돌은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여전히 통과가 안 되고 정무위에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점들을 저는 그 지적했던 것이죠. 네.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해충돌 방지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이 자신의 무슨 가족을 뭐 특채를 한다든가, 또는 그렇죠. 무슨 뭐 자기 아는 친척에게 무슨 공사를 발주한다든가 이런 걸 다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그 보좌진의 직원을 자기 뭐 자식이나 예. 가족 친인척을 한다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많이 비판받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정무위원회 아직 계류가 돼 있고 정부에서 또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게 빠지고 지금 이 김영란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결국 반쪽 김영란법이 통과된 셈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밖에 원래 없죠. 정무위에서는 지난 1월 12일 날 정무위 통과할 때 예. 나머지 이해충돌 부분도 빨리 해서 2월 국회 통과시킨다고 약속했거든요. 네. 제가 뭐 이르는 것 같아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정무위원회 쪽에서? 예. 그런데 지금 저 이해충돌 부분은 아예 뭐 논의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 맞따라 예. 반쪽 김영란법 그것도 이제 상당히 변형된 그 법이 오늘 통과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정무위에서 더 검토해서 나중에 법 개정 형식으로도 추가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그 법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들 그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견해가 많았습니까? 뭐 합의해서 상당히 흠도 있고 수정 보완해야 될 점도 많지만 일단 여론이 오늘 안 통과시키면 네.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꾸지람 받을 것이다. 예. 라고 하니까 그냥 그 일단 나중에 고치더라도 네. 오늘 통과시키자고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예 그러면 저 내용은 빼고 예.
법안명만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에서 문매를 맞을까 두려워서 자세하게 검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문제 있는 건 알면서 예. 유연성이나 입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예. 어쨌든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건 네. 제가 보기엔 저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요. 정무위원을 보셨나요? 예. 강 변호사님? 잘 알고 있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예. 대상을 당초 김영란법 원안처럼 했다면 예.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명확하고 일관되는데 네. 예컨대 뭐 정부의 예산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로 한다든지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일관돼야 되는데 언론을 넣는다든가 예. 또는 뭐 민간 부분을 뭐 그냥 필요에 의해서 넣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자의적이다. 네. 이런 점과 함께 부정청탁의 경우도 예. 안 되는 경우가 15개, 되는 경우가 5개. 예. 이런 것들이 형벌의 전제가 되는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는 재형복중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에 크게 벗어난다. 예. 뭐 이런 등등의 요소들이 많았고요. 예. 오늘 심의하면서도 그 대통령령의 그 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예. 그냥 대통령령의 백지 유의만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헌법상 위임위법 법리에 위반된다고 했고요. 예.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이 많이 고쳐져야 될 다듬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언론인하고 이 사립학교 교사 포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게 막상 위헌 소송이 붙었을 때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결정 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견해가 입법 정책상으로 예, 뭐 예. 이번에 공직 자원을 하고 나중에 확대하느냐라든가 또 네네. 이번에 같이 하느냐 뭐 이런 입법 정책의 차이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바라보시는 의견도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정무위에서는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정무위원회 쪽에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대체적인 의견은 그러면 당초 공직사회의 부패를 뽑겠다는 그래서 공직자만 한정했다가 네. 민간 부분하고 언론인까지 포함시켰으면 네. 왜 다른 민간 부분은 또 포함 안 시켰는지 네. 뭐 다행히 지금 사립학교 재단은 넣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예. 사립학교 선생님들 또 유치원 선생님은 넣는데 사학재단의 임직원 이사장이나 이사가 오히려 비리가 많은데 네. 이런 형평성의 문제 예.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변호사회나 의사회의 공적 기능 네. 뭐 이런 등등 할 때 넣고 빼고 하는 그 합리적 기준이 뭔가라는 점에서 네. 형평성에서 문제가 소지가 크다. 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의 그 효과하고 관련을 해서 뭐 지나치게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가고 하는 뭐 검찰 공화국이 될 게 아니냐라든가 또는 언론이 포함되니까 비판 언론에 대해서 이 재갈 물리기 같은 수사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과잉 아닙니까? 일상적 행위에 대해서 네. 그동안 범죄가 안 됐던 뭐 같이 밥 먹고 돈 빌려주고 네. 뭐 이렇게 어울렸던 행위들이 이제 범죄로 규정되고 네.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명확하고 누가 봐도 틀림없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정무위원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법률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 헷갈립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은 네. 더 헷갈리고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의적인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되면 예. 말씀드린 대로 검찰 공화국에 걱정이 많은 것이고요. 예. 또 언론의 본래 역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인데 예. 이렇게 표적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아니 뭐 돈 안 받고 무슨 뭐 밥 안 먹고 그러면 뭐 붙들려갈 일도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없지만 네. 언론인이라고 근데 해서 사회생활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누군가 제보해서 그 언론인이 낀 모임에 네. 이게 상당히 언론인이 무슨 접대받은 것이다. 네. 이러면 일단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받게 됨으로써 상당히 위축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그 흡연 방지를 위한 그림 그 부분, 예. 그림 들어가 있는 그 담배값에 들어가는 거 말이죠. 예, 경고 예. 그 그림이요. 근데 예. 그거 법사위 소위에다 보내셨다는데 이거 빨리 통과시키라고 말이 많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 법사위 관례는 예. 법사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그 문제점 제기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네. 법사위 이소위로 넘기는데요. 네, 네. 제 기억으로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마 어떤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네. 법안 심사 소인데 4월 국회는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 국회는 통과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것도 약속하시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인데요. 5822번님. 통과된 거 찬성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성장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1223번님께서는 김영란법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를 조석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